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봅시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뭐뭐라고? 옳지. 옳지. 권으로 끝나는 그 5가지. 5가지. 외권, 생물권.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이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자, 끊임없이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이, 에너지 이동이 함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단 ABC라는 기호에 화살표가 2개씩 나와 있습니다. 얘는 화살표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이제 화살표 방향을 고려해버리면 골치가 아파지겠죠. 사막에서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버섯바위가 생성된다. 이거 무슨 권이 무슨 권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옳지. 기권이 직권이죠. 왜? 바람이 버섯 바위를 만들었다. 이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요 화살표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위에 거. 화산 활동으로 인해 기권으로 분출됐대. 그러면 반대 현상이죠. 그래서 2개 합해서 기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A는. 그 다음에 B, 해저에서 발달한 뭐 지진, 해일, 파도에 의한 해식, 동굴, 수권과 직권이겠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건 없습니다. 여기 해수면 위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 해류가 발생한다. 기권과 수권, 옳지. 열대 해역에서 두꺼운 정난운이 만들어져. 정난운은 구름이죠. 기권입니다. 옳지. 태풍, 수권. 왜 수권이냐? 잠깐만, 이거 열대 해역에서 이게 수권이고 태풍은 기상현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태풍은 기권이야. 근데 얘가 어디서 만들어졌어? 바다에서 만들어졌어. 그래서 수권과 기권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아셨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조류. 무슨 조류야, 이거? 이 조류가 뭔데? 이거 뭐야, 이거?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야? 알겠지? 번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생명체란 얘기잖아. 바다에서 설마 새가 바닷속에 살진 않으니까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 조류라고 하면 뭐야? 해조류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생명권과 생물권과 수권입니다. 아셨죠? 적조가 뭐야, 적조? 가수야? 적조. 여기 보이네, 적조. 이거 빨갛게 보이는 거.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 플랑크톤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랑크톤 때문에. 그래서 육지에서 해양으로 다량의 유기물이 공급이 되면 필요 이상의 먹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이 너무 번성해서 이렇게 붉게 변한 겁니다. 조심하시고, 자, 외권,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외권과의 다른 권역과의 상호작용은 이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외권과 기권. 태양풍 입자가 지구의 극지방 상공으로 끌려 들어와. 그러면 태양풍은 외권이죠. 극지방 상공으로 끌려 들어와 지구 대기 입자와 충돌한대. 이건 기권이죠. 그래서 뭐가 발생한대? 오로라가 발생한대. 그래서 외권과 기권입니다. 또한 유성체가 지구로 끌려 들어와서 중간권에서 불을 내며 타고 있어. 그게 내 눈에 유성으로 보이죠. 그러면 외권과 대기, 기권이죠. 그 다음, 자, 외계 운동으로 아까 얘기했죠.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러면 직권입니다. 직권. 그 다음에 외권과 생물권은 뭐야? 햇빛 받아서 광합성 한다. 이 얘기겠죠.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외권과 생물권. 자, 외권이 들어간 상호 권역은, 상호작용은 이 3가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3개 이외에 학교에서 알려준 게 있다. 그럼 그건 별도로 암기하셔야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외권. 한 문제 나옵니다. 외권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각 번역의 상호작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자, V자국, U자국 모를까봐. V자국은 급류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물, 빠른 물. U자국은 빙하가 만들어낸 겁니다. 빙하. 그래서 V자국으로 급히 파진 거죠. 계곡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얘도 계곡이야. 그런데 얘는 물이 만든 거. 얘는 얼음 덩어리가 만든 거. 빙하가 만든 거. 자, 여기 16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예. 다른 거는 읽어보면 알 거야, 아마. 하나, 둘, 셋, 네 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이것도 읽어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표입니다. 이 표. 자,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 거의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여기는. 지구가 뭐 하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 병들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129쪽에 또 이제 봐줘야 될 게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에 그러면 에너지 흐름이 아까 에너지의 이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에너지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제일 큰 거는 태양 에너지.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조력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는 그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열과 빛이 지구에 도달하면 그 태양 에너지에 의해 날씨가 생깁니다. 기상현상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야. 왜? 바람 만들고 비 오고 구름 만들고 이거 다 태양 에너지 받아가지고 어디는 고기압, 어디는 저기압 이렇게 돼서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원입니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뭐라고?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자,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열과 방사선 원소의 분괴열이 에너지원입니다. 조심해야 돼. 지진, 화산과 같은 지각변동, 외핵과 멘틀 대류, 판의 운동은 태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빨간색 밑줄 친 거는 태양하고는 상관이 없어. 얘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야. 지구 내부의 방사선 원소의 붕괴열. 자,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엄밀히 말하면 태양이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왜? 달과 태양과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안 지역의 그 해안선이 바뀌죠. 주기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그 다음에 연안 생태계와 갯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밀물과 썰물입니다. 자, 그래서 99.9%가 태양 에너지가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돼가,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서로 상호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는. 안 돼. 자,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면 되고, 크기는 뭐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중에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 먼저 봅시다. 태양은 둥글어. 태양은 직선이 아니야. 네모나지도 않아. 둥근 모양이야.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집니다. 태양의 고도가 뭐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맞는 양. 자, 태양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내 시선과 자, 관측자가 있어. 태양을 바라보는 시선과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 이게 태양의 구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A에 서 있어 지금 이렇게 A에 서 있으면 태양이 지금 여기 있어. 그럼 이 시선, 이 사람의, 이거 뒤통수거든?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위를 향하겠죠, 위를. 태양이 위에 떠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머리 위에 떠 있잖아, 태양이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향하는 시선이 여기고, 이 사람 받고 있는 지평선이 요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고도는 몇 도가 돼?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위도가 가장 태양의 고도가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이 사람의 땅은 여기야, 지평선은. 그리고 이 사람이 향하는 시선은 요거야. 그러면 이 시선과 이 땅이 이루는 각, 이게 태양의 고도인 겁니다. C에서.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당연히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태양의 고도가 높겠죠.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생겨? 흡수할 수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겠죠. 단위 면적당 내리쬐는 태양의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다는 얘기니까 햇빛이 이렇게 쏟아질 때랑 햇빛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쏟아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전등을 똑바로 비출 때랑 비스듬히 비출 때는 그 전등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면서 그 전등 빛이 도달하는 양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비교를 해보면 저위도, 고위도, 아니 정위도, 중위도, 고위도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 과잉,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 결핍, 부족. 그러면 많이 넘쳐나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 상태입니다. 위도별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구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평형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어떻게 준다고? 이동시켜 준다고. 누가? 바람과 바닷물이. 이에서 바람과 해수가, 대기와 해수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고위도로 이동시켜줘서 전체적으로는 평형이다. 자,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 봅시다. 여기서는 제목이 뭐였어? 얘들아, 에너지 순환이었어, 금방. 여기서는 물질 순환을 배웁니다. 첫 번째 물질, 물의 순환을 배울 거고, 두 번째 탄소 순환을 배우면 됩니다, 오늘. 자, 그래서 물의 순환 봅시다. 물의 순환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때문입니다. 물 순환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때문이야. 자, 그래서 수권의 물은 액체죠. 액체 상태죠. 맞지? 얘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그럼 뭐로 바뀌어? 기체로 바뀌죠. 기체. 기체로 바뀌잖아. 액체가. 맞지? 이 과정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 응결이 됩니다. 압력도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져서 수증기가 뭐로 바뀌어? 액체로 다시 바뀌죠. 그러면 수증기가 액체로 바뀔 때 에너지 방출이야, 흡수야? 방출이죠. 에너지 방출. 그래서 비 오기 직전이 후덥지근한 겁니다. 응?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을 만들어야 구름에서 비가 내릴 거 아니야. 구름을 만들 때 에너지 방출이기 때문에 후덥지근한 거야. 비나 눈의 형태로 내려, 직권이나 수권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또 어디로 이동해? 바다로 이동해. 그럼 여기 처음하고 똑같잖아, 지금. 태양 에너지를 또 흡수해. 그럼 뭐가 돼? 기체가 돼. 이렇게 해서 돌고 돈다고.
자, 지표로 아까 내린 물은 풍화와 침식을 일으켜서 땅의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식물 몸으로 들어간 비는, 그러니까 땅으로 내렸는데 땅에 뿌리를 뻗고 있던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면 뭐합니까? 증산작용을 통해서 다시 기권으로 이동시키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은 순환이 저절로 잘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온실 효과에 그렇게 지구온난화에 수증기가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물 수지 평형을 보면 이게 뭔 말이냐? 육지, 바다, 대기에서 각각 물 수지 평형을 이룬다. 이 말은 육지로 들어온 물, 육지에서 나간 물, 바다로 들어온 물, 바다에서 나간 물, 대기로 들어온 물, 대기에서 나간 물이 각각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는 거야. 어디에서? 각각의 권역에서. 자, 실제로 보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육지를 봅시다. 육지. 육지로 들어오는 경로가 지금 몇 군데야? 육지로 물이 들어오는 경로. 세 가지. 어디 세 가지야? 두 가지. 어디가 두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 어디? 강수. 이거 1번. 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강수잖아. 아, 지금 육지로 들어오는 물은 1번밖에 없어. 지금 강수밖에. 화살표가. 맞지? 네. 육지에서 나가는 물은 몇 개야 지금? 세 개. 3개야. 어디 3개? 자, 일단 여기 증발 하나. 증산작용. 됐죠? 그 다음에 증산작용 둘. 지하로. 그 다음에 지하로 침투해서 바다로 가는 이 셋. 그러면 결국은 검정색 1번이 직권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입니다. 1번이. 맞지? 맞아, 안 맞아? 이 1번은 뭐랑 같아야 된다고? 2번, 3번, 아, 또 1번이네. 1번과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빨간색은 뭐냐? 직권에서 유출되는 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여기 숫자가 써져 있을 거야. 옆에 뭐 96, 27 이렇게. 자, 그래서 유입량과 유출량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육지에서의 유출량과 유입량도 같아야 되고 바다에서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야 되고 이 두 양이 같아야 되고 대기에서 이게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물의 수지라는 말입니다. 물 수지 평형. 근데 요즘 수건 막그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빙하가 녹아서 그런 거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이란 뜻이잖아. 그거는 비가 지금 해수면인가요? 아니죠. 빙하는 원래 처음부터 수건이죠. 육지의 물이니까. 육지물이 바다로 과도하게 간 거 아니에요? 수건이 지금 좀 늘었잖아요. 그럼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 맞죠? 기온 때문에. 근데 해수면이 상승해서 봐봐.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갔어. 그러면은 바닷물에서 어차피 뭐가 일어나?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더우니까 또 증발이 잘 일어나겠지. 문제는 증발은 천천히 일어나는데 해수면은 급히 높아져가지고 저지대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그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폐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물 수지 평형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한 권역으로 들어오는 물이 양이 많으면 그만큼 빠져나가는 양이 또 어딘가에서 발생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봅시다. 자, 요거 알아놓으시고 시스템에서 분포하는 탄소의 양은 직권의 99.9%가 있습니다. 탄소가.
화석연료도 직권이고 탄산칼슘도 직권이고. 자, 그리고 수권의 탄산이온의 형태로 있습니다. 0.05%. 생물권의 0.003% 탄소화합물의 탄소로 기권 0.001%입니다. 이산화탄소 형태로. 자, 탄소의 분포 보시면 그러니까 요 시상은 됐고 요 크기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직권, 수권, 생물권, 기권 순서다. 지구에서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분포합니다. 자, 직권은 탄산염, 같은 말이 석회암, 같은 말이 탄산칼슘, 같은 말이 이건 같은 말이 아니죠. 요게만 같은 말이죠. 탄산염 광물, 석회암, 탄산칼슘. 그 다음에 땅속에 화석연료가 묻혀져 있습니다. 화석연료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왜? 어차피 생명체가 죽어서 된 거니까. 그 다음에 기권에는 탄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권은 탄산 수소이온과 탄산이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물권에는 뭐로 들어가 있어? 탄소화합물로 들어가 있죠. 배웠지? 탄소화합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핵산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자, 탄소의 순환 봅시다. 탄소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기권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생물권으로 간 겁니다. 맞지? 여기 나와 있잖아. 2번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간 거죠. 2번. 3번은 화석연료의 생성이니까 생물권, 직권입니다. 조심해야 돼. 왜? 화석이 된 거 자체가 생물체니까. 근데 어디서 됐다고? 땅에 묻혀야 된다고. 땅에 안 묻히면 화석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니까 직권, 기권입니다. 생물권, 기권이 아니야 이거.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4번 생물권, 기권이 아닙니다. 알았지? 화석연료가 선생님 생물권이라면서요. 그러면 생물권, 기권이잖아요. 미안하지만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그러니까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생물권이라고 하면 안 돼. 죽었으니까. 응?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건 직권, 기권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화산이 땅에서 폭발하는 거니까 직권, 기권. 그 다음에 6번은 뭐 방출이야? 탄산이온 방출이겠죠. 6번은. 그래서 탄산이온, 물에 있던 탄산이온이 뭐로 날아가는 거야? 이산화탄소로 날아가는 거니까 수권, 기권. 용해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이 용해가 물에 녹아. 이거잖아. 오리지널 뜻이요. 얘는 6번 방출의 다른 말은 용해도 감소죠. 용해도 감소. 7번은 용해도 증가고. 물에 녹아있는 탄소의 양이 많다 이 뜻입니다. 용해도 증가는. 그 다음에 8번 석회암 생성.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석회암은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권이고 얘가 최초가 만들어진 건 바다인데 바다도 바다 밑에 땅속이니까 수권, 직권. 혹은 생물권, 직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회암의 재료가 되는 게 조개 껍질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생물권, 직권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겁니다. 이거 선생님 지금 파란 거 쓴 것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아마 읽으면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파란 거는 좀 조심해줘야 돼. 파란 거 밑줄 친 거 선생님이. 자, 밑줄 쳤죠 다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 균형 맞추고 있다는 거. 잠깐 오전쯤 이거 읽어보시고 문제 풀 때 도움 되니까 여기도 읽어보시고. 숙제는 어디까지? 네.